여러분들 이건 뭔가 있어요. 이거를 어디서부터 얘기하지? 여러분들 이 기사 다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오래도 안 됐어.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에 중국에서 한 비행기가 중국에 있는 중고순이라는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롯데타워야. 그런 초고층 빌딩, 베이징에 있는 그거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그걸 들이받았고 그거는 한국에도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저기 신문사에서 사라진 사고 영상, 베이징 108층 빌딩과 충돌한 경비행기 무슨 일? 이러면서 기사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국 베이징 최고층 빌딩 내 경비행기 충돌 1명 사망 13명 부상 이런 식으로도 기사가 나왔고요. 여기 비행기체가 떨어진 거 보이시죠? 저도 이걸 봤어요. 이걸 보고 처음에 그 영상들 봤어. 연기 나고 하는 거 봤어. 근데 기사 났고 사고였겠지. 그냥 그렇겠지. 기사 나고 사람 1명 사망에 13명 부상 기사가 다 났으니까 오케이 그런 사고가 있었나 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걸 테러라고 하는 둥 9.11 재현이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과장이야. 그건 진짜 말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갑자기 중국 정부에서 이 관련 기사들을 싸그리 삭제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뭔가 있거든. 왜 삭제하지? 그리고 조용해, 쉬쉬하면서 기사가 중국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냥 사고 났다 끝. 다른 후속 기사 이런 거 없어. 숨긴다. 중국이 일단 뭔가를 삭제하고 뭔가 숨긴다. 그럼 그 뒤에 뭔가 있는 거야. 이거는 공식이에요. 이건 그냥 공식이야. 외워요. 중국에서 뭔가를 삭제한다. 그럼 그 뒤에 뭐가 있는 거고, 중국에서 팩트 체크를 한다. 그럼 그건 팩트가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중국 뉴스를 보는 공식이에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고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의 기자와 언론인들 전문가들이 이걸 조사하기 시작했어. 이걸 조사하면서 각종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직 좀 뭔가 그 뒤에 뭐가 더 숨겨져 있는지 아직 구체한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꽤 많이 나왔거든. 꽤 많이 나온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알아온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 아마 나중에 후속 나갈 수도 있어요. 더 새로운 진전이 있거나 더 뭔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내지면 후속 나갈 거야. 꼭 구독해놔요. 꼭 구독해놓고 꼭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저는 진실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런 세계의 특권층, 세계의 이런 권력을 잡고 있던 그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뭔가를 숨기고 뭔가를 안 알려주려고 하면 난 더 알고 싶고 난 약간 그런 그게 있어. 숨긴다? 너무 알고 싶어. 솔직히 이거 그냥 이 기사로 그냥 사고 났고 그래 이런 일이 있었고 사고 났고 이랬다 하고 지나갔으면 엊그제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당일에 그 사고가 난 당일에 여러분들 제 방송에 와가지고 물어봤잖아. 이거 보셨어요? 네, 봤어요. 중국에서 기사 났고 그 다음에 그 영상 사고 영상 나도 봤고 기사 났고 그냥 사고 아닐까요? 그런데 애들이 갑자기 숨기네. 관련 영상 자료들을 다 주고 있어.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비행기가 박은 그 건물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 108층이고 중국에서 중고순이라고 불리는 정말 그냥 베이징에서 제일 높은 그냥 서울로 따지면 롯데타워 같은 그런 건물이에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중고순이라는 이 건물.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살짝 이렇게 넓어져요. 그런데 이 위에 비행기가 박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비행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항공기 큰 비행기가 아니라 경비행기였대. 경비행기고 요게 파손된 부분 사진이 이렇게 찍혀있고 이따 영상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홍콩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렇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잔해가 떨어지면서 불이 붙었고 밑에서 이제 불 탔고 근데 잔해가 떨어지는 영상도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 비행기가. 여기 지금 잔해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 딱 옆 건물에서 사람들이 찍은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차량 통행을 이미 금지를 시켰대요. 그 사고 당시에 차량 통행을 금지를 시켰고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어. 그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그리고 공안들이 현장을 다 봉쇄를 해버렸어. 그리고 공안차를 여기 세우는 거 보이죠? 이렇게까지 봉쇄를 해? 왜일까? 사람들이 사진 찍는 것도 금지야. 지나가는 사람들 사진 못 찍게 해요. 왜일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지나가라고 하고 이제 교통 통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들, 뭐 예를 들면 중국의 뭐 정부라든지 뭐 공안국이라든지 뭐 여기저기 뭐 부서가 있잖아. 그런 데서 뭔가 공식 성명 이런 걸 내야 되거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베이징에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좀 더 디테일한 현장 영상이 있습니다. 다들 이 영상 보셨어? 자, 이게 박아가지고 이게 비행기 잔해들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잔해만 봤을 때는 막 그렇게 큰 비행기는 아니야. 옆에서 이걸 찍으면서 이걸 보고 나서 막 놀래가지고 야 어디 박았어? 어디 박았어? 막 이렇게 막 물어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보이시죠? 이게 건물 이름이 중국준이고 이게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베이징 중신 다샤예요. 베이징 중신 다샤. 중신 빌딩. 비행기 잔해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밑으로. 막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떨어지죠. 그죠? 자, 이거 밑에서 찍은 거.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지금 사람들 말이 야 터졌어 방금? 터졌어? 이러니까 터졌어 막 이런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너무 무서워 막 이러고 있습니다. 찍는 사람들이. 네, 이것도 다른 건물에서 찍은 거. 여러분들 이게 중국준이고 이 건물 옆에 이거 기역자로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들 중국의 CCTV예요. 이게 중국 CCTV 총국이야. 중앙电视台. 그리고 어떤 언론에서는 야 이거 9.11이 베이징에서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언론도 있습니다. 야 이거 9.11이 베이징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어떤 평론가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잔해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불타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그리고 비행기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비행기 보이시죠? 근데 봐도 이거 비행기 경비행기예요. 경비행기. 막 한 명, 두 명이 타는 그런 경비행기 있잖아요. 지금 주위에서 이때 사고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찍었거든. 진짜 잘 찍힌 영상들 다 뽑아온 거예요. 좀 이렇게 잘 제대로 보이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밑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밑에서 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것 같죠? 여러분들 이거 가까이 보면 거의 1층 이상이 거의 2층이 파괴된 높이에요. 꽤 커. 그렇잖아. 이 건물이 108층인데 108 중에서 이만큼이면 이거 한 1층 이상 한 2층까지도 이게 다 파손된 그런 크기야. 아무리 경비행기라도 비행기니까 여러분들. 봐봐. 그렇지 않을까요? 한 1층은 넘는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리고 이제 이 사고가 있은 후에 이 건물 안에 사람들이 이제 대피를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금지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걸어서 내려와요. 그리고 갑자기 소방차가 오더니 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고 이것도 어떤 그 주위 사람들에 인해서 찍혀진 비행기 잔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일단 중국은 이런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뭔가 디테일한 거는 안 알려주고 있어요. 영상도 다 삭제되고 있고. 하지만 아예 보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중국 당국은 하루 뒤에 제한적인 공식 통보를 냈습니다. 뭐냐? 조종사 1명이 사망을 했으며 비탑승자 13명이 다쳐서 치료 중이다. 그러나 사고 원인, 조종사의 신원, 비행 허가 여부, 관제 교신 내용 이런 거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조사한 결과 자 일단 충돌한 비행기는 후난산허科技에서 제조한 L60L형 단발 쌍좌석 앞뒤로 2명 앉는 경량 스포츠 비행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훈련기나
농업용으로 쓰이는 소형 기종이며 최근 중국산 항공 전자 시스템을 탑재하여 인도된 그런 기체로 추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 경로와 시간대가 나왔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동시双月라는 항공사 소속으로 조종사 류준화가 오후 5시 30분에 베이징 외곽 핑구구에서 위치한 시포시机场 스포스 공항에서 단독으로 이륙을 했다고 합니다. 이륙 10분 후인 오후 5시 40분경 착륙을 시도했으나 실패를 했고 이후 정해진 공력을 이탈해 270도 방향을 유지하며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해발 800에서 1000m의 저고도를 유지하며 약 13분간 베이징 시내 중심부를 향해 직진 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제탑 측에서 제한 구역에서 즉시 멀어져라 라는 무선 경고를 보낸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비행기는 경로를 변경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왜지? 그 경고를 받았는데 왜 비행기 경로를 변경하지 않았지? 자기가 죽을 것을 분명히 알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중국 온라인에서 올라와 있는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추측이에요. 추측. 일단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 그리고 중국이 이걸 숨기는 것도 뭔가 지금 뒤에 뭔가 있다, 그냥 뭐 의심이죠. 의심. 아직 뭐 조사 나오거나 뭐 팩트 체크가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의심점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국 아시잖아요.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중국이 얼마나 야오야오 링제, 중국이 얼마나 앞서가는지 알잖아. 얼마 전에 무슨 뭐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미국 뛰어넘었고, SUV 롤스로이스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만들어냈고, 중국 옛날에 그 핸드폰 만들어내자, 화웨이에서 만든 핸드폰 그 3번 접는 거, 그 20년 앞서간다 그랬잖아. 또 뭐 있지? 아무튼 중국 겁나 앞서가는 거 아시죠? 중국 자칭 겁나 앞서가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자기들만의 방공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이란에도 수출을 했고 베네수엘라에도 수출을 해줬고, 물론 그게 이제 고철이 돼가지고 작동은 안 했지만 아무튼 자기들만의 방공 시스템이 있는 나라야. 그렇다면 해외한테는 뭐 판 것들이 좀 불량품일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 나라, 그것도 심지어 베이징의 이런 이상 비행 물체가 안전 경로를 이탈해서 위험하게 날고 있으면 조치를 취하거나 그걸 사격해서 떨어뜨리거나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자, 비행기가 베이징 외곽, 여러분들 베이징은요, 이것도 지도를 보여드려야 돼. 이거 지도 보면서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 이해가 빠릅니다. 한국 기사에는 그냥 간단하게 나왔어요. 아까 제가 기사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중국의 비행기가 베이징에서 건물을 충돌했는데 중국은 쉬쉬하고 있다. 과연 무슨 일일까? 간단하게 기사 나왔잖아. 전 아주 디테일하게 봐드릴게요. 자, 이게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이게 제일 안에 있는 요 네모가 2환 도로예요. 그 다음 밖에 있는 요 동그란 요 도로가 3환 도로입니다. 그리고 요 밖에 있는 좀 더 큰 거 요게 4환 도로예요. 4환 도로고, 그 다음에 맨 바깥에 있는 이 큰 거 있잖아, 이게 5환 도로예요. 대략 지금 중국이 발전된 상황이 진짜 도심이라고 하면 이 4환 안에는 진짜 완전 핵심 도심지고 5환까지도 지금 아주 발전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도 잘 뚫려 있고,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 베이징의 구조는, 도시 구조는 이거예요. 그리고 베이징은 겁나 커요. 엄청 큽니다. 이게 그냥 지도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네모 저거 면적 작은 거 아니야? 엄청 커요. 꽤 커요. 2천만 명이 살고 있고 아무튼 면적이 꽤 큽니다. 요런 상황에서, 자, 지금 온라인에서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하면 비행기가 베이징 아까 얘기한 5환에서 떴어요. 5환, 이건 바깥쪽이죠. 베이징이 약간 바깥쪽 5환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떴는데 중심지 2환까지 날아서 들어간 거야. 근데 이게 2환까지 방해 없이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의문이라는 거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베이징의 철통 방공망이 뚫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 베이징 방공망 세계 최고 아니야? 미국 다음에 니들 아니야? 니들 지금 미국이랑 맞짱 뜬대잖아. 미국이랑 삐까삐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데 2환이면 여러분들 진짜 중국의 당 간부들 다 그 중심지에 있거든. 중국을 운영하는 그런 주요 특권층들이 다 그 2환에 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2환까지 아무 저항 없이 날아들었다? 아니, 방공망 뭐 했냐? 왜 가만 놔뒀냐? 이런 의문점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케이 저 비행물 날아오고 그 다음에 주요 건물을 받으려고 한다. 정말 만약에 그게 큰 비행기였으면 뭡니까? 진짜 베이징판이 911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면 911이라는 이 아픈 역사가 이미 미국에 선례가 있고, 그럼 그걸 보고 많은 나라들이 어느 정도는 이게 대비 상태를 해놨을 거 아니야. 중국도 방공망이 그렇게 세다면 왜 저거를 격추를 안 했냐? 혹시 인구 밀집 구역인 도심에서 격추 결정을 내릴 경우 발생할 막대한 피해와 책임 소재 때문에 지휘부가 13분 동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 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 제기를 합니다. 그래, 니들 다 방공망 좋고 기술 좋아, 오케이. 근데 결정을 왜 안 내려? 혹시 그 위에 간부들 사이에서 서로 책임지기 싫어서 야 니가 해, 니가 결정해, 아니야 니가 결정해, 아니야 니가 결정해,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긴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또 많은 사람들이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아마 2020년경부터 개방되고 있던 추세였던 중국의 저고도 민간 항공 및 드론 공격 확장 관련된 이런 일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전면 통제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중국은 이런 사건 한 개 터졌다 그럼 바로 그냥 야, 중국은 되게 극단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행물이 날다가 뭔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중국 전체 이거 아니면 베이징 전체 드론이든 항공기든 띄우는 거 금지, 이거 바로 금지 때려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옛날에 여러분들 중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대학 다니는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냥 제 대학 시절에 2000년 초반, 2004년, 2000년대 초반, 그때는 뭐가 유행했냐? 모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학생들이, 특히 대학생들, 낮에 일과가 끝나면 밤에는 무조건 PC방을 갔어. PC방 가서 친구들이랑 같은 게임을 같이 하면서 같이 이렇게 PC방 가서 밤새 게임을 하는 거, 그게 유행이었어요. 베이징은 그때 그랬어. 그래서 저도 그때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많이 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터졌냐면 베이징 대학로에서 한 불법으로 운영하던 PC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법으로 운영하던 PC방은 왜 사람들이 이런 불법 PC방으로 가느냐? 불법이 안에서 무슨 불법 컨텐츠, 도박 컨텐츠 이런 걸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경영 허가 이런 거 없이 운영을 하는데 싸게 해줘 그냥. 예를 들어서 보통 밤새는 게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거든요. 이거를 빠오예라 그래요. 빠오예 아니면 슈아예 이래요. 올 나잇 밤새 노는 거. 이거를 돈을 그냥 하룻밤에 한국 돈으로 그때 당시 한 2,000원 정도 받았어요. 2,000원도 안 했어. 1,500원? 그 정도면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올 나잇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불법 여기 이런 운영하는 데는 더 싸게 해주고, 예를 들면 1,000원에 그래 밤새 놀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가지. 근데 여기는 밤 9시가 되잖아요.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혹은 중간에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가서 잠을 좀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이 밖에 문을 잠궈 버립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불법 PC방들이 그때 당시 중국에 꽤 있었어요. 저도 그때 있었으니까. 저도 PC방 진짜 많이 다녔거든. 그 업계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운영자가, 사장이 나 집에 가서 한숨 좀 자고 와야지, 아니면 어디 밥 먹고 와야지, 어디 갔다 와야지, 일 보고 와야지 이러면서 PC방 문을 밖에서 잠궈버리고 가요. 그리고 어디 일을 보러 갔거나 잠을 자러 갔거나 그 다음날 아침에 오려고 갔겠지. 그런데 무슨 사고가 터졌냐? 이 PC방에 불이 납니다. 이 PC방에 불이 나가지고 15명의 대학생이 거기서 불타 죽어요. 근데 그 15명의 대학생이 어디 학생들이냐? 그때 당시 대학로에 여러분들 베이징 대학 있고 칭화 대학 있고 중국 과학 대학 있고 중국 항천 항공대학교 있고 중국에 잘 나가는 대학들, 진짜 중점 대학들이 대학로에 있어요. 거기 학생들이 다 죽은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중국이 그런 사고에 대해서 일 처리하는 일단 위로 보고되고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제일 윗선한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때 당시 누가 주석이었더라? 그때 당시 누가 주석이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가물가물해. 2006년도 5년도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일 처리하는 방식이 뭐냐. 일단 베이징 시장 옷 벗습니다. 일단 베이징 시장 옷을 벗고 하룻밤 사이에 바로 명령이 떨어집니다. 베이징 모든 PC방 문 닫아. 근데 여러분들 중국 당 중앙에서 이런 거 명령이 한 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계속 운영을 한다?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중국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베이징 모든 PC방이 싹 다 문 닫습니다. 니들 생계고 나발이고, 아니 자영업자들 저 PC방 문 닫으면 저 이제 돈 못 벌어요, 밥 못 먹어요, 그딴 거 상관 안 해. 야 그냥 PC방 싹 다 문 닫아.
싹 다 문 닫습니다. PC방 사장도 찍소리 못해요. 그리고 이런 사고가 터졌잖아. 이런 사고가 터졌는데 갑자기 아니 내 생계는 어떻게 해? 난 운영할 거야.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중국 정부한테 반항을 한다? 중국 서민들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PC방이 싹 다 문을 닫습니다. 아, 그때 당시 후진타워였어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베이징에는 PC방이라는 문화가 사라져버립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뭡니까? 뭐? 비행기가 건물을 들이받아? 야, 이제부터 베이징 5환 안에 비행 금지. 바로 때려질 수 있어요. 진짜. 그리고 그때 베이징 시장 옷 벗고 관련 부서 사람들 줄줄이 모가지였어. 줄줄이. 그때 진짜 베이징에 피바람 불었어요. 분위기 살벌했습니다. 베이징 뭐 그 불법으로 운영하는 PC방 눈 감아준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허가 내주는데 어디 무슨 국 공항국 어디 국 뭐 안정국 여기 뭐 진짜 윗대가리를 싹 다 모가지. 얄짤 없었습니다 그때. 이것도 아마 뒤에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언제 발생한 사건이냐고요? 아, 그게 그때가 내가 고등학생 2001년 아니면 2002년인데 그때쯤이에요. 2001년 아니면 2002년 때. 그리고 지금 중국 내 도인이나 틱톡이나 웨이보 등 주요 소셜 미디어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차단되고 영상이 신속하게 지금 삭제 및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네티즌 수사대들 대단하잖아요. 근데 네티즌 수사대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들은. 알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미친 듯이 이걸 파기 시작했어요. 이거 무슨 일이지? 아니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그래 비행기가 떴다 치자. 비행기가 떠가지고 자기 비행기 운영하면서 떴다 치자. 근데 그걸 왜 굳이 베이징의 도시 중심으로 몰고 갔으며 왜 굳이 건물을 박았냐 이거야. 사람들이 구린 게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파고 있어요. 해외 언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평론가들, 신문사들 이걸 다 파고 있거든.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봅니다. 아직 확정된 거 없고 모두 다 추측이에요. 추측. 일단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는 질문이 아니 어떻게 베이징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냐. 베이징이잖아. 야 방공망 야오야오 링시엔 한다며. 이게 사람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베이징은요 군사, 정치 중심지라 저공 비행과 드론 운영이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는 도시예요. 근데 항공 통제가 철저하다라고 하지만 민간 경 비행기가 아예 하늘에 날 수가 없다라는 건 아니거든. 이 문제의 항공기는 베이징 외곽 핑구구 일대에서 관광 비행 체험, 비행 조종 교육을 하던 일반 항공 사업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즉 처음부터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갑자기 베이징 도심에 나타난 것이라기보다 일반 항공 운항 중이던 기체가 어떤 이유로든 통제 범위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핵심이에요. 다만 그 비행이 어떤 허가를 받았는지 비행 계획과 실제 항적이 얼마나 달랐는지는 중국이 아직 밝히지는 않았어요. 가능한 원인을 추출해 봤을 때 4가지가 있습니다. 기체 또는 엔진 조종 계통이 이상이 있었다. 2번째, 조종사 실수나 방향 상실. 3번째, 조종사의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다든지 갑자기 가능성 있죠. 4번째, 고의적인 항로 이탈 또는 의도적 충돌. 가능성은 이 4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느 것도 현재 증거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다 추측이에요. 가능성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인가? 보통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공개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국 당국이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차오양구 당국은 사고 다음날 단발 2인승 경량 항공기가 고층 건물과 충돌했다는 수준의 짧은 통보는 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공식 통보에서 중구어준이나 중신따샤라는 건물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추돌이 있었고 고층 건물과 충돌했다. 근데 어느 건물에 충돌했다. 그 건물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발표 안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미공개 정보는 이런 거예요. 조종사의 신원과 비행 경력, 실제 이륙지와 예정 항로 비행 허가 내용. 아까 그 이륙한 공항 이런 거는 다 네티즌들이 추측해낸 겁니다. 발표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 온라인에서 추측해낸 거. 자, 그 다음에 관제 기관과의 교신 여부, 엔진 기체 결함 여부, 조종사가 구조 요청이나 비상 신호를 보냈는지,
그리고 13명 부상자의 상태와 부상 위치, 그리고 제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이게 고의성인지 아닌지 여부.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하나도 밝히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사고 직후에 아까 영상을 보셨듯이 현장은 대규모로 통제가 됐고 촬영 중단 요구와 온라인 게시물 삭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런 사고, 이 큰 사고잖아요, 그죠? 이런 큰 사고를 보도를 그렇게 간략하게 던져버리고 조용히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검색도 금지돼 있고 영상들도 다 삭제를 하고 있고, 과연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 후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안 밝혀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구독을 해놓으세요. 나중에 후속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일단 알려진 사실들과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추측으로 인해서 가능성들만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뭘 숨겼고 어떤 진실이 있는지는 추후에 후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꼭 구독해 놓으세요. 자, 지금 이 사건은요, 단순히 사고가 났으니까 현장을 통제한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중국식 초기 여론 차단, 사건 프레이밍 통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테러나 정치적 공격이라는 단정할 근거는 없어요. 핵심은 중국 정부가 숨기려는 것이 사망자 숫자 자체라기보다 왜 베이징 핵심 도심 성공까지 비행기가 들어왔고 누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는가라는 책임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하는 당국이 특히 감추고 싶어하는 지점은 3가지로 요약 가능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베이징이라는 수도의 방공, 항공 통제의 실패입니다. 베이징은 중국의 정치 군사 중심지이고 저고도 비행과 드론 운용까지 강하게 관리하는 곳인데, 그런데 등록된 경비행기가 외곽에서 출발해 약 50km를 날아 도심 CBD의 최고층 빌딩까지 접근을 했어요. 비행 추정 데이터상 항공기는 동북부 교외에서 선회한 뒤 도심 방향으로 향했고 충돌 시점에 신호가 끊겼습니다. 이게 기체 이상이든 조종 실수든 대도시 핵심 구역 항공 통제에 큰 구멍이 뚫렸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미국도 9.11이라는 그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의 미국은 그런 일이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놨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라이벌이기 때문에 항상 서로의 군력을 항상 예측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걸 보면서 어라? 야, 베이징 도심까지 저렇게 쉽게 뚫려가지고 터진다고? 비행기가 저렇게 쉽게 뚫려가지고 저기 박는다고? 저 박을 때까지 중국 당국은 뭐 했대? 야, 그럼 저건 경비행기인데 만약에 우리 미사일이 저 중국 베이징 중심으로 날아가면 아예 못 막는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 당국에서는. 그래서 중국이 더더욱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행 허가와 관제 책임입니다. 중국은 이게 워낙 이게 일당제잖아요. 그러니까 1인 체제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그 1인을 향해 가지고 절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밑에 뭔 일이 생겼을 때 나만 아니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책임을 막 전가하려고 하는 그게 없지 않아 있어요. 서로 책임지기 싫어해. 줄만 잘 사가지고 나만 닥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살면 평생 잘 사는데. 이 기체는요, 관광 체험 비행과 조종 훈련을 제공하던 일반 항공업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가장 민감한 질문은 정식 비행 계획과 허가가 있었냐, 허가된 항로를 이탈했느냐, 항로 이탈을 관제가 언제 감지를 했느냐, 비상교신이나 경고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이 되겠죠. 이 부분이 만약에 공개가 되면 조종사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운영사, 공항, 민항 당국, 공안, 방공 체계까지 책임이 싹 다 이어져요. 그럼 여기 진짜 줄줄이 모가지 날아갈 수 있어. 하지만 현재 이 자료는 아직 공개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제일 궁금한 고의성 의혹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죠. 중고순이라는 이 건물, 그 108층짜리 그 건물은 단순한 빌딩이 아니에요. 중국의 국유금융그룹 중신그룹 CITIC의 본사가 있는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또 사고 지점은 자금성, 중난하이와도 멀지 않은 베이징의 중심부입니다. 이런 곳에 경비행기가 충돌했다는 영상이 대량 확산되면 중국 온라인에서는 즉시 고의 충돌 아니냐? 보안망이 뚫린 거 아니냐? 정치적 사건 아니냐? 라는 추측이 폭발을 해요.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은 안 궁금하겠어? 그러면 또 중국에서 혼란이 오겠지. 당국 입장에서는
원인 규명 전까지 영상 자체를 없애서 사건의 상징성과 확산 속도를 낮추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 조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이 내가 봤을 때 나올 것 같아. 중국 정부가 사고 원인을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사고 원인, 조종사 신원, 비행 허가, 관제 대응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영상과 검색까지 통제하는 모습은 단순 사고 수습을 넘어 수도 보안 실패와 책임 공방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비행기 한 대가 빌딩을 들이받았다는 장면이 아니에요. 베이징의 하늘도 완벽히 통제되지 못한다는 그 인식, 그리고 그 실패의 책임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더 민감한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후속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 무조건 해놓으세요. 다음 방송은 이사 후에 아마 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대한 빨리 5일 안으로는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